반갑습니다. 고1 내신 창비편, 이번에는 삼포 가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삼포 가는 길,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성격에 보면 현실 비판적, 사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무엇입니까?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인물의 의식 같은 것을 전부 다 설명해 버리는 거죠. 그런 시점을 활용하고 있고요. 배경 보시면 1970년대 겨울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는 주로 뭘 사용하느냐? 산업화, 그 다음에 도시화라는 배경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때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돈을 가지지 못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게 산다고요. 그래서 계절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겨울이라는 배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보시면 뜨내기 인생의 애환과 연대의식 이렇게 됐잖아요. 뜨내기가 뭡니까? 떠돌이의 삶이라고요. 그들이 행복하겠어요? 슬프겠죠? 그러니까 애환이라는 단어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연대의식입니다. 이 소설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연대의식이 뭐죠? 가까워진다고요. 제가 이 소설을 어떻게 구성해놨냐면요. 세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세 인물이 처음 만나는데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걸 연대의식의 형성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진행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가까워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에 보시면 사건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의식과 행동을 전달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드러난다. 비판의식이 드러난 부분은 어디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이렇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장소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얘가 바로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방향을 정하지 못했어요. 새벽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소리가 먼데부터 몰아쳐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이 모습은 뭡니까? 겨울의 모습이라고요. 겨울의 황량한 모습을 어떻게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황량한 곳에서 이 사람은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영달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넉 달 전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이때 영달, 아직까지 영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하던 터이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의 목적은 공사입니다.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영달에 대한 정보입니다. 영달은 어떤 사람? 떠돌인데 노동자라는 거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밥벌이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의 현실적인 처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공사판에서 일 안 해봤죠? 공사판에서 일하면 거기 한밭집이라는 밥집이 있어요. 거기 매번 갈 때마다 돈을 내고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을, 두 달을 끊어서 먹어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일괄 계산하거든요. 영달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은 밥값을 떼먹고 가겠다라는 거죠. 왜냐? 돈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뭘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영달의 현실적인 처지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두 문단에서 영달의 다양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떠돌이의 삶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인물 영달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가온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문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달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새로운 인물 정씨라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정씨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못해요. 근데 영달이와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이는 작달만 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이렇게 팍 쓰고 여기까지 덮었다고요. 그러면 좋은 털도 아니에요. 개털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처지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외양 묘사죠. 영달에 대한 외양 묘사도 잠시 드러나고요. 정씨에 대한 외양 묘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중량입니다.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우연히 정씨를 만나다. 조금 전의 장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정씨 또한 하층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리고 술 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백화도 세 번째 떠돌이의 삶을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백화라는 여자 술 시중을 들던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면 좀 이상한데 술집 작부라고요. 그러니까 하층민이라고요. 이들이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친해지는 과정이 제시됩니다. 어떻게 친해지게 만들었는지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장면은 먼저 정씨와 영달의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남자 둘이 모이면 역시 이 얘기가 짱이죠. 애도 하나 가질 뻔했는데 가까웠다라는 거죠. 지난 봄에 내가 실직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 살자고 서울로 식모 자리를 구해서 떠났죠. 식모가 뭡니까? 집 안에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정보는 뭡니까? 이별했다고요. 이별의 내용을 지금 영달이 정씨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세우는 적도 있습니다. 이별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여자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영달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랬더니 정씨는 흐려진 영달의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정씨 영달의 이별 얘기를 듣고 헤헤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까워진 겁니다. 선생님 이게 왜 가까워졌는데요? 자, 이 둘은 원래 쌤판 모르는 남이에요. 그런데 영달이 자신의 사랑했던 과거의 여자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개인적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정씨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정씨는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하면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가까워진다. 연대의식이라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영달과 정씨가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은 기차 여기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온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각자 살아온 내력이라는 것은 개인적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방식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심리적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은 내력 이야기하는 게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백화가 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이랬더니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집을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백화의 개인적인 처지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가난하다는 거. 그것을 이 처음 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지금 이 세 사람은 서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게 된 겁니다. 됐나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다 눈이 덮여 있어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뒤에 처져 있던 백화가 눈 덮인 길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자, 여기서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눈 오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라는 여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된 거죠. 처음 본 여자를 업은 거예요. 친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라고 하니까 영달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래 무겁다!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 않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까지만 보면 심리죠. 누구의 심리입니까? 영달의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긍정적 심리죠. 딱 무겁네. 괜히 들었네. 겁나 무겁네. 이게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어떠한 정서를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자, 이때 옥자는 뭐였습니까? 영달의 연인이었다고요. 이 영달의 과거의 연인, 가난 때문에 이별하게 된 그 연인이 생각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백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는 것은 눈물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심리가 드러나는 겁니까? 백화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연민까지 느낄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뭘 통해서? 없는 사건을 통해서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누구의 심리가 계속 드러났다고요? 영달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한 인물의 심리를 이야기 밖에서 전부 다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달이야. 앞장면은 영다리와 백화가 이제 친해졌잖아요. 그럼 세 사람이 다 친해져야 되죠. 여기 보겠습니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이 둘의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난 호남선인데 여비는 있어? 정씨가 백화에게 돈 있냐고 묻는 겁니다.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여비는 있어 라는 것은 걱정하는 거죠. 걱정. 정씨가 백화를 걱정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처지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드러났냐? 백화의 처지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처지겠습니까?
돈 있냐라고 하니까 얻어타고 가면 돼요. 돈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짧지만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다? 이 둘 사이도 가까워지고 있다. 연대감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 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의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이제 먹는 것까지 나눠 먹습니다. 여인들이요, 여성들이 남자한테 뭔가를 주잖아요. 이유 없이 주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한테 절대 주지 않아요. 싫은 사람한테 주는 거는 욕밖에 없어요. 자,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 테니. 백화가 정씨한테 고향에 함께 가요 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살자라는 거죠. 프로포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같이 살고 싶을 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야 삼포로 가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에게 권유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앞날을,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의 선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셋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뭘 드러내고 있다? 내적 갈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요. 됐나요? 그 다음입니다.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프로포즈에 대해서.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시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자, 어디 능력이 있어요? 라지는 이 의미는 백화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겠다라는 거죠.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영달의 아픈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영달에게는 앞에서 나왔죠. 옥자라는 여자와 이제는 백화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별했죠. 그 이유가 뭔데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이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1970년대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녀라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게 1970년대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crying. 울고 싶어요. 자, 그랬더니 정씨가 영달에게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 이랬습니다. 이 삼포는 뭡니까? 정씨의 고향인 거예요. 정씨의 고향. 그러면 우리 고향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워졌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이제 100% 뭐 한 겁니까? 결정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리는 뒷차를 탈 테니 잘 가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거는 거절, 당신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다리가 내민 것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뭡니까? 운다라는 거죠. 이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렇게까지 표도 사주고 그 다음에 빵까지 주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그 다음에 함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표와 삼립방 두 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먹을 걸, 단순한 먹일 거리가 아니죠. 이것도 이들의 연대감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나요? 혼자 가니까 슬픈 겁니다. 우리는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고향인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이제 이별 장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례예요. 자, 이 부분 100% 출제됩니다. 그럴 확률이 높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백화가 아니에요라는 것은 자신의 가명 이점례는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명 대신 자신의 본명을 마지막에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 모습, 감추고 싶었던 그 본 모습까지 모두 다 알려줘 주었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연대감 혹은 유대감이라는 용도 똑같습니다.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화와 장면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작가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이렇게 되죠. 완벽하게 이 여자랑은 이별을 한 겁니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쳇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생활 못 배겨내요. 자, 이거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 뒷담 깐 거 아니에요. 그냥 아쉬워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뒷담 깐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뒷담이라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허구가 되는 거죠. 사람 나르기는 하지만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확 변하는 판인데 요즘 세상 1970년대 모습이 사람들의 인정이 막 이렇게 확 변한다. 메말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영달과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갑니다. 기차를 타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자, 낸드라나 관광호텔을 여러 차례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는데 여기가 삼포의 모습이 되는 현재 삼포의 모습을 어떠한 어르신이 정씨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를 검어요. 맨 천재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다고.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하니까 바다 위로 신장로 길이 났는데 나룻배는 뭐 했소? 여기까지 보면 고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씨가 그리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정씨의 고향 상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정씨가 고향 상실되었으니까 영달의 처지와 동일하게 되어버렸죠. 맞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까?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사람이 많아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때 당시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둘 다 정씨, 영달,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 잠자코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이제 삼포는 정씨에게
고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들리는 공사판이 되는 거죠.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음의 정처 뭐겠습니까? 고향이죠.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떠돌이 삶이 되었다는 거죠. 고향을 상실했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렸다. 자, 여기서 어두운 들판이라는 것은 이들의 삶이 어떻다?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들이 떠돌이의 삶을 계속해서 살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만났던 세 사람이 어떻게 친해져 가는지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그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연대감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확하게 뭐다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구성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반드시 나오는 부분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본명을 밝히는 백화 행동의 의미. 백화는 가짜 이름이라고요. 본질을 감추는 것. 근데 이점내는 자신의 원래 이름이라고요. 본질을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영달과 정씨에게 본명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는 심리적 거리감을 넓히는 것이나 완전히 좁혀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감, 연대감을 형성하는 상징적인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삼포 가는 길을 살폈습니다.